안녕하세요. 시창처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모두 동영상으로 진행이 돼요.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으로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링크를 들어가셔서 수업을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시간은 딱히 그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스케줄에 보시면 되고요. 매 수업마다 간단한 출제 과제가 있을 테니까 동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전체 수업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짚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창청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시창청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물론 제가 귀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림 같은 효과는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창청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이 시창청음을 공부해야 되고 이걸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가.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되게 멋진 말이죠. 자, 일단 시창은 사이트 싱잉을 얘기하고요. 독보라는 사이트 리딩, 악보, 특히 처음 보는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독보 중에서 노래하는 것만 따로 시창, 사이트 싱잉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악보를 처음 보고 어떠한 음도 듣지 않고 그 악보를 그대로 음악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시창이고요. 청음은 이어 트레이닝이라는 관점과 딕테이션이라는 관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예를 들면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저음이다 고음이다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음색의 악기를 가지고 있고 저게 어떠한 음정이고 어떠한 화성이고 어떠한 음악 장르다 라는 것까지 듣는 능력, 이것이 곧 이어 트레이닝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고요.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란 들려주는 단어나 문장과 똑같이 쓰는 것을 말한다. 이 말처럼 들려주는 선율 혹은 이성부, 사성부, 리듬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적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음을 단순히 받아쓰는 걸로만 이해한다면 이 받아쓰는 테크닉을 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청음을 조금 더 폭넓게 이어 트레이닝이라고 가져보자면, 범주화를 시켜보면 그 안에는 조금 더 폭넓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수업 목표는 시창을 기반으로 한 진짜 이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학습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청음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향상시켜 드리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일선 교육에서 시창청음을 교육해야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시창청음 수업을 들었는데 청음 실력이 늘지 않지? 이런 의문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책에서 시창청음 파트가 있는 몇 가지 페이지를 가져와 봤어요. 시창청음 지약사 2015년 지약사와 22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시창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며 청음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악보로 옮겨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키워보자. 자, 여기서 말하는 청음, 딕테이션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이어 트레이닝이라는 관점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시창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빠져있는 건 말 그대로 처음, first sight이죠. 처음 봤을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않고도, 그 들려지는 음을 기억하지 않고도 내가 악보의 정보를 해석해서 그걸 음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가 조금 더 한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음 파트에 보면 이제 리듬 청음을 먼저 해요. 음정을 듣기 힘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리듬 청음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간단한 가락, 멜로디 청음을 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조금 발전된 형태의 청음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에서 커버하고 있는 청음은
아무래도 그냥 정말 리듬과 가락을 듣고 적을 수 있다라는 걸 맛보기만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이겠죠. 임시표도 사용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리듬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성, 사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한 번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폭이 좁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창 같은 경우도 어떤 음정에서부터 스케일까지의 넓은 이론보다는 당장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선율을 부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갈 거냐라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TA로 수업할 때 했던 이어 트레이닝 수업이에요. 정확히는 오럴 스킬스라는 수업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오럴 스킬. 이 오럴 스킬에서 오럴이 무슨 뜻이냐면 relating to the ear or the sense of hearing. 그러니까 듣는 것과 관련돼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듣기 능력, ear training. 딱 맞죠? 그래서 뮤직이란 뜻이고요. 107, 1자는 대학 1학년생들이 듣는 수업을 말하고 7자,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더 기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더 꼭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수업은 101이에요. 그래서 101이라고 합니다. 이게 107이니까 굉장히 꼭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이제 하나겠죠. 크레딧 2학점짜리입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 메인 렉처가 있어요. 메인 렉처가 먼데이, 월요일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스테픈 테일러라는 교수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 수업에 참관했던 우리 TA들이 수요일과 금요일날 10시부터 50분까지 각각 반을 나눠요. 여기에 100명이 수업이 들었다면 이 수업에서 25명씩 나눠서 따로 수업을 합니다. 여기에 제 이름 보이시죠? 장디라고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수업 때 나갔던 진도를 복습하기도 하고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 수, 금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시창청음 수업이 계속 진행이 돼요. 언제까지? 107, 108, 207, 207, 208 수업까지 2학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월, 수, 금 1시간씩. 굉장히 시창청음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업의 전체 아웃라인이 Beginning oral skills training in the area of interval, scales, chord, rhythm, melody, and harmony. 차근차근 인터벌에서부터 스케일, 코드, 그 다음에 리듬을 덧붙인 멜로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모닉 프로그레션까지 귀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요. 그래서 재밌었던 경험은 처음에 오면은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잘 못 부르던 학생들이 2학년쯤 되면 어느 순간 딕테이션 막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발전 과정을 보면 아, 사람이 반복 숙달이라는 게 이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럴 스킬 수업, 이어 트레이닝 수업이에요. 저희 수업도 비슷한 과정으로 갈 건데 몇 가지 이제 그 한국의 체계와 미국의 체계를 조금 조합해서 가장 좋은 그림, 가장 프로페셔널한 그림을 이제 만들어 보자면 어떤 것들을 제가 조금 강조해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한테 시창청음을 가르치실 때 음계와 계이름의 차이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은 노트 네임이고 계이름은 솔페지예요. 이름과 계 이름.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정의를 보면 이름은 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만 계 이름은 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장조 C 메이저를 봤을 때 G 음은 이름 사, 다라마바 사 가나에서 사, 계 이름은 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장조 G 메이저로 오면 이름은 역시 사, 다라마바 사니까. 하지만 계 이름은 도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G 메이저의 으뜸음이니까. 사실 이 개념은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지만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스킵해 놓은 거예요. 얘는 지금 무슨 도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동도법을 사용하고 있죠. 도수를 이동해서, 개이름을 이동해서 그 조성체계에 맞는 으뜸음을 도라고 부르고 버금딸림음을 파라고 부르고 딸림음을 솔이라고 부르는 이동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름과 개이름, 노트네임과 솔페지일 때 음이름은 고정적이고 개이름은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음이름은 실제 적용되는 건 조금 미미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일단 다라마바사가나 한번 학습을 해 주시고요. 이걸 솔페지라는 개 이름으로 부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된다. 한번 교육시켜 주시고요. 내려와서 고정도법과 이동도법 차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멜로디를 고정도법으로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 첫음 얘 레로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솔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G 메이저 스케일이 있을 때 솔이 첫 번째 음이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되겠죠. 이동도법으로 부르자면 얘는 솔, 도, 미, 도, 미, 레, 도, 라, 솔 이렇게 불러야 할 거고 고정도법으로 부르자면 레, 솔, 미, 솔, 미 어제 뭐라고 그랬죠? 레, 솔, 시, 솔, 시, 라, 솔, 미, 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픽스 도라고 말하는 고정도법과 무버블 도라고 말하는 이동도법의 차이예요.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개이름은 기본적으로 이동도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념은 이렇게 양쪽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학생 중에 정말 엄청난 절대음감이 있다. 나는 고정도법으로 어떤 음악을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한테 이동도법을 가르쳐야 되는가? 물론 이동도법을 절대음감이 함께 소화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봐요. 그래서 이동도법도 교육해 주시면 좋지만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가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동도법을 가르쳐 주시면 적어도 조성체계 내에서의 음악은 듣는 스킬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동도법을 중심으로 하고 이건 교과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솔이 첫 번째 으뜸음이니까 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가 첫 번째 으뜸음이니까요 라고 했을 때 으뜸음, 윗으뜸음, 가온음, 버금딸림음, 딸림음, 버금가온음, 이끈음 이건 역시 음계, 각 음의 이름이에요. 이걸 스케일 디그리 네임이라고 합니다. 영문식으로 표현하면 1 하고 이렇게 모자 씌워주면 이게 첫 번째 음,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이라는 표시가 돼요. 영어로는 타닉, 슈퍼타닉, 메디안트,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서브메디언트, 리딩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으뜸음과 가장 지배적인 딸림음, 으뜸음을 이끌어주는 이끈음 이런 식으로 기능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펑셔널 네임이 부과되어 있어요. 이 이름은 또 이 이름, 개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이름, 개이름, 네, 음계 각 음의 이름, 펑셔널 네임을 암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이 음이름을 그냥 7개만 외워야 되느냐 그냥 처음부터 12개의 이름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1학년 때까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노래들을 부를 수 있지만 조금 더 제가 경험했던 한계를 생각해 보자면 처음부터 이름은 이런 식으로 그 샵이 붙을 때랑 플랫이 붙을 때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배웠었다면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이어 트레이닝 했을 때 조금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단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도, 레, 미, 파, 솔, 라 그런 다음에 시가 아닌 티라고 알려주실 것을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12개의 이름을 봤을 때 C샵을 D라고 하고 레샵을 리라고 하고 파샵을 피라고 하고 G샵을 C라고 해요. 그러면 이 C와 이 C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T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단순히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바꾼 게 아니라 왜 도레미송 봐도 do a deer, a female, deer 부른 다음에 T 마지막에 C를 T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솔페지를 할 땐 보통 T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라 베이스드 마이너를 부르려면 이 T하고 C가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메이저에서 C는 T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플랫부터서 내려올 땐 테, 레, 세, 메, 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얘 보면 얘 레와 얘 레 구분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레일 거고 얘는 레겠죠. 그래서 L 발음과 R 발음이 달라서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첫 번째 미션은 도, 디, 레, 리, 미, 파, 피, 솔, 시, 라, 리, 티, 도. 티, 테, 라, 레, 솔, 세, 파, 미, 메, 레, 라, 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 저희는 지금 이제 영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물론 독일 버전까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몇 개만 기억하시자면 독일 이름은 B가 H입니다. 이 B가 H예요. 그리고 이 B 플랫이 B예요. 그래서 독일 이름에서 B라고 써 있으면 C가 아니라 C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어떠한 뮤지컬 크립토그램이라는 음악 암호화 이런 건데 활자를 그 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흐 모티브라고 하는 바흐 BACH도 B가 독일어로 B 플랫이고 A는 그대로 A음, C는 그대로 C, 그 다음에 H가 B 내추럴이니까 B 플랫 A, C, B 내추럴 이라는 모티브를 만들게 돼요. 역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도 D, D음, C, C음, H, B 내추럴 돼 있죠. 얘는 S입니다. S인데 E 플랫이 붙어 있죠. 왜 그러냐면 독일어에서 E 플랫이 ES, S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현대음악을 분석할 때 뮤지컬 크립토그램,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스킬들이 쓰여 있으면 거의 E 플랫, S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타케미치가 쓴 바다 모티브 S-E-A를 봐도 S, E 플랫입니다. E 내추럴, A 그대로 A음이에요. 그래서 E 플랫, E 내추럴, A라는 선율이 나오면 타케미치가 바다라는 모티브를 쓴 거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뮤지컬 크립토그램이고 이런 걸 만들 때 독일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의 해석들이 있다. 세상에 다라마바, 사, 가, 나나 혹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메이저 스케일을 부를 때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라 베이스드 마이너라는 건 뭐냐면요. 얘를 그대로
라, 티, 도, 레, 미, 파, 그 다음에 솔샵이니까 시, 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끔 마이너 시창을 할 때 얘를 무조건 첫 번째 으뜸음이니까 도라고 불러 라고 배워오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C 마이너를 부를 때 첫 번째 도를 그냥 도, 그 다음에 레, 미 플랫을 그냥 미인데 반음 내려서 부르는 어두운 미로 이렇게 부르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음감이거나 이미 스케일을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처음 마이너를 불러보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 안 좋은 효과의 증인이 바로 저예요. 저는 마이너를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제 귀와는 그게 정반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파리 CNSM 시험을 청음 때문에 떨어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D 마이너가 나왔는데 저는 다 F 메이저로 이렇게 말하자면 옮겨서 적은 거죠. 나한테 들리는 걸 내가 한 차례 더 해석해서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들린 대로 적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스텝이 꼬여서 1000명이 시험 보면 한두 명이 떨어진다라는 그 어려운 걸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시창 청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라 베이스드 마이너를 사용한다. 그래서 가급적 기본적인 다이아토닉 스케일에 임시표가 붙어 있는 건 반드시 그 12음의 게이름을 사용해서 부르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래야지 뒷부분의 메이저 스케일의 도도 스케일의 모드를 부를 때도 훨씬 용이해요. 다시 한번 라, 티, 도, 레, 미, 파, 시, 라 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동도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때 절대음감인 학생과 상대음감인 학생 둘 다의 특성을 다 파악하셔야 돼요. 절대음감인 학생들은 음을 그대로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도가 도라고 말을 해준다라고 하고 쏘리 쏘리라고 말을 해준다라고 들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모든 게 다 조각조각 하나의 절대적인 수치로 들려요. 릴레이티브 피치를 가진 그러니까 절대음감이 아니면 거의 다 상대음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대에도 들리는 상대가 있고 안 들리는 상대가 있어요. 안 들리는 상대인 친구들한테는 음의 높낮이부터 어떤 게 높냐 어떤 게 더 낮냐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트레이닝을 시켜가셔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들립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사이트 싱잉부터 항상 부르는 걸 먼저 내가 정확하게 부른다면 다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리스닝이 되면 스피킹을 할 수 있다라는 과정하고 반대군요. 영어는 스피킹이 음악은 스피킹이 되면 리스닝이 된다가 되겠군요. 네. 아무튼 반대지만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창과 청음을 딱 구획을 나눠서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항상 시창을 먼저 하고 청음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수업은 일단은 이 순서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을 먼저 시창으로 연습을 하고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한 모드들, 그 다음에 인터벌에서부터 하모니까지 조금 더 이어 트레이닝 쪽에 비중을 둔 수업의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계명창법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건 과제로 드리자면 계명창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솔페이지가 만들어진 건 귀도달의초가 어떻게 음악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그레고리안 성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첫 번째 음을 따서 이 첫 번째 음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갖다가 붙이면 사람들한테 게이름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교육시킬 수 있겠다라고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선 보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얘가 뭐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치 이렇게
점 찍어 놓은 나지름 자리표처럼 생겼죠. F 클랩. 파, 미, 레, 도. 얘가 도죠. 도, 레, 미, 파, 솔, 라. 어떤 느낌이신가요? 간략하게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면, 원래 이렇게 나오면 이제 6음계 헥사 코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C는 여기 S와 I가 붙어서 C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이기 때문에 노래 내용은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명창법은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고요. 시작이 되고요. 이 계명창법 중에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이 도레미송이에요. 그래서 도레미송은 이제 제가 저작권 때문에 틀려드릴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첫 번째 출제 과제는 이런 도레미송 말고 이렇게 뭔가 개 이름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나만의 곡이 있다, 나만의 어떤 대표곡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간단하게 그 답글로 과제 게시판에 답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있으면 그냥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 한참을 찾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곡을 가지고 교육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곡을 교육해야 될 때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곡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음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스케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악을 예제로 들 건데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음악이다. 그러면 교육 효과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도솔이라는 음정을 학생들한테 불러보게 하려고 한다. 완전 오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완전 오도의 대표곡 말고 학생들이 알만한, 이미 학생들 마음속에 체득이 되어 있는 완전 오도를 대표하는 곡을 끌어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음악과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음악들이 이제 차이가 나면 그게 시대가 변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10년 전에 느꼈을 때랑 지금 느꼈을 때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음정 쪽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당연히 시창청음이니까 음악 예제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음악 예제들을 반드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맞게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곡을 최대한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짧게나마 이 부분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창청음을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서 잘 가르쳐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충실한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